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기묘하고 무서운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이하의 이야기는 그 인터넷 게시글을 기반으로 한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 노지리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에 잠을 설쳤고 몇몇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다. 그 소문이 시작된 것은 마을 근처의 오래된 폐가에서였다. 폐가는 70년대 초반에 지어진 2층 양옥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살던 가족이 한날 한시에 실종되면서 버려진 상태였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3명의 고등학생이 그 폐가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을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준비해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한 이들은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문을 열었다. 낡고 삐그덕거리는 문을 지나니 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다. 먼지와 거미줄이 집안을 덮고 있었고 낡고 빛바랜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세 사람은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머물렀다. 사진 속의 가족은 평범해 보였지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싸늘함이 느껴졌다. 호기심에 들뜬 그들은 1층을 둘러본 뒤 2층으로 올라갔다. 이상하게도 2층에 오르자 심장이 빠르게 뛰고 팔에 소름이 돋았다. 그곳엔 여러 개의 방이 있었지만 가장 끝의 방에서 그들이 찾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다. 문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갑자기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보았다. 안쪽은 어둠이 가득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 학생이 용기를 내서 그 방에 들어갔고 다른 2명이 뒤따랐다. 방의 중앙에는 오래된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공책이 놓여 있었다. 공책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일기가 눈에 들어왔다. 일기에는 집을 지키던 가족의 일상과 함께 어느 날 그들의 삶에 찾아온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었다. 그 어둠은 가족을 하나씩 사라지게 했고 마지막 글은 곧 내가 마지막이 될 것임을 안다 라는 내용으로 끝나 있었다. 새 학생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급히 방을 나오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며 잠겨버렸다. 그들이 놀라게 돌아보자 방 안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실체를 알 수 없는 검은 형체였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그 순간 공책의 마지막 장이 바람도 없는데도 스스로 넘겨졌다. 거기에는 마치 그들을 조롱하듯 당신도 곧 이곳에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글귀가 있었다. 그때 가장 용기 있었던 학생이 잔뜩 힘을 내어 비명을 지르며 문을 향해 돌진했다. 놀랍게도 문은 다시 열렸고 새 학생은 혼비백산하여 폐가를 빠져나와 전속력으로 마을로 돌아갔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서 마침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 후로 그들은 그 폐가에 절대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결코 잊을 수 없었고 그 일이 있은 후로 종종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폐가 근처에 가지 않도록 주의했으며 그렇게 그 폐가는 오랫동안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금기의 장소로 남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일기를 보았다는 학생들 중 한 명이 시간이 흘러 어딘가에서 그 이야기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 역시 이제는 어디선가 그들의 행방을 알리는 그림자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폐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멈춘 그 오래된 사진 속 가족처럼 두 번째 이야기한 여름밤에 무더위로 잠을 설치던 어느 날 나는 언제나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돌고 있었다. 한참을 헤매던 중 눈에 들어온 것은 어느 시골 마을에서의 기이한 경험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었다. 호기심이 발동되어 나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글쓴이는 직접 겪은 일이라며 이야기를 풀어갔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맞아 시골에 있는 작은 민박집을 예약했다고 한다. 그곳은 산속 깊이 들어가 있는 작은 마을이라 도심에서 들어가는 데만 차로 몇 시간을 달려야 했다.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주변에는 작은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신선한 공기와 고요함에 매료되어 그 불편함마저도 여행의 일부로 여기며 민박집으로 향했다.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외관은 꽤 낡아 보였지만 주인이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는 이들에게 방 2개를 배정해주며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 예전 어느 날 한 여인이 이 마을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여인의 억울한 혼이 마을을 떠돌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녀의 모습을 흉하게 보고 공포에 질려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도 있었다. 처음 들었을 땐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라 여기며 흘려들었지만 그날 밤 사건이 벌어졌다. 자정이 넘어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숨막힐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가운데 앉아있던 친구가 갑자기 몸을 비틀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내 흰 얼굴로 창밖을 가리키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저건 뭐야? 모두가 창을 바라보자마자 우리는 얼어붙고 말았다. 창밖에는 새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도 창백했고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비현실적이었다. 겁에 질린 우리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들이우며 공포에 떠는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여인의 모습은 누군가의 꿈속에 등장하듯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억누를 수 없는 두려움에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서둘러 떠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챙겨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민박집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할 틈도 없이 차를 몰고 빠져나왔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목 차량의 뒷좌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우리는 그날 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구도 그것이 단지 꿈이거나 환상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경우로든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을 맺었다. 나는 잠시 동안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을 쳐다보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들면서도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 이후로 나는 한동안 밤이 깊어질 때 그 게시판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현실이든 아니든 그 경험은 나에게 실로 오싹한 여운을 남겼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다.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교수님의 추천으로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고택으로 오게 되었다.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히 논문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던 중이었다. 그곳은 오래된 전통 한옥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와와 넓은 마당으로 유명했다. 첨성대처럼 우뚝 솟은 지붕과 예스러운 담장이 주변에 푸른 산세와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했다. 고택의 소유주는 할머니와 손자인데 할머니는 마을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이셨고 손자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대학생이었다. 그들은 흔쾌히 내가 고택에 머물며 논문을 준비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첫날 밤 논문 자료들을 정리한 후 피곤함에 자리에 누웠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두 번째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나는 누군가 마루를 걷고 있는 발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서서히 가까워지더니 내 방 앞에서 멈췄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스르륵 스쳐 지나갔다. 당황한 나는 고개를 들어 문 밖을 살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에게 밤의 일을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택이 오래되어 가끔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낮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밤마다 그 발소리와 목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나는 두려움에 잠을 설쳤고 낮에도 논문 작업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할머니의 손자인 영수가 내 얼굴에 들이운 피곤한 기색을 눈치채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밤에 뭘 보거나 들은 적 있어? 내가 겪은 일을 털어놓자 영수는 고민 끝에 집안의 오래된 전설 하나를 이야기해 주었다. 오래전 이 고택에 살던 한 젊은 여인이 애인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고 그 영혼이 아직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이름의 사람을 찾아 그를 대신해 떠간다는 얘기가 함께 전해져 내려왔다. 그 얘기를 들은 후로 나는 한시라도 빨리 고택을 떠나고 싶었지만 학업과 예의를 어길 수 없어 머물러야 했다. 그날 밤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확실히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 두려움에 휩싸인 채 나는 방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움츠린 채 있었다. 며칠 후 논문이 마무리되자 나는 고택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다 싸고 떠나기 전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그때 할머니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번 여름 우리 집에 머물러줘서 고맙구나라고 하셨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졸업을 하고 도시에서 바쁘게 생활하던 중 우연히 그 고택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고택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은 누군가의 농장이 되었지만 그 여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 그 여름의 경험은 내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날 밤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는 과연 그녀였던 것일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때때로 바람결에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귀에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